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의 템베거 진행의 존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까지 짚어보고 와야겠죠. 우선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 소비 심리 지표 악화에 또다시 다우만이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을 포함해서 최근 4거래일간 나스닥은 5%, 또 S&P 500은 3% 이상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이날 같은 날 발표됐던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함과 더불어서 지난 21년 8월 이후로 가장 큰 월간 낙폭을 기록한 점이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아마존을 제외하고 M7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는 유럽 판매량 감소 소식에 8%의 약세 보였고요. 또 비트코인은 밤사이 8만 5천 달러 선까지 밀려났다가 지금 시각은 8만 8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STO와 NFT 관련주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보이고 있죠. 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STO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이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모아지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네요. 이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 또 삼성 SDI가 손을 잡고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맥이 모아주고 있고요. 여기에 로봇주까지 추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 제공과 히토류 오늘 강하게 반등세 보여주고 있죠.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 초안에 합의하게 되면서 재차 부각받고 있는 섹터고요. 또 비철금속 지금 시각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지금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지금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08%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2630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현재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이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또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물 팔아내고 있는데요. 이 연기금이 현재 매도 사인 보내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장 후반 들어서 다시 매수 패턴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이상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26% 장 초반의 강보 합세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770선 다시 한번 견조하게 지켜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시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거래 대금이 어제 이 8조 원 후반대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이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간밤 나스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오늘도 하방이 견고하게 닫혀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 저가 매수가 장 후반 들어서 유입되는 전강 후약의 이 전약 후강의 흐름이 최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치명적인 악재가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딱히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제까지는 양시장에서 연기금의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우리 시장,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 종목 상담이 필수 아닌 필수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솔루션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도 여러분의 템베거 메이커, 저희 김선은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0.4% 반등 중에 있네요. 좀 그간 단기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밤에 좀 기술적 반등 좀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요? 네. 요즘에 그 나스닥 흐름이 좋지가 못해요. 많이들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이제 나스닥입니다. 최근에 이제 2만 포인트 라인을 한번 우선 라인을 그어드리자면 여기 라인인데 돌파 시도 자체가 이제 한 3차례 정도 있었어요. 강하게 치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3거래일째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와요. 근데 이게 꽤나 좀 약간은 조금 많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조금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인 즉슨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전저점에 대한 바닥에 대한 이탈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자리 자체가 지금 위태하게 오늘 새벽에 라인을 보여왔어요. 요거 이탈 나오면은 당연히 뭐 합니까? 펀드, 지수 추종 펀드들 같은 경우 당연히 투매성 물량 자체가 나오고요. 많은 투자자들, 개인들 마찬가지로 투매성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다가올 새벽,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현재 뉴욕 증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수가 급락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되고 난 직후에서는 되고 난 또 투표 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해서 봤을 때는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약간의 출렁임도 있었지만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어찌 보면은 이 또 뒤에 공포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선거 이후의 움직임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이 박스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나쁘게 볼 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탑급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최근 들어 보시면. 그래서 괜찮고 사실 뭐 탄핵 정국이긴 하지만 이 부분만 마무리가 된다면 결과가 어찌됐든 좀 시끄럽겠지만 마무리만 된다면 조금 안정권의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뉴욕 증시에서의 지금 좀 기대가 되는 게 이렇게 흔들리면은 뭐합니까?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를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뭐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추이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가올 새벽, 모레,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여기 포인트, 가격적으로는 19,00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서 얼마나 더 유지를 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 시점에 급하게 주식을 막 급락 내려왔다고 대응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3월 말까지 해서 분할 매수 의견을 대형주 위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급하게 보지 마세요. 만약에 이거 떨어지고 밑으로 뚫리게 되면은 투매성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도 뭔가 위험한지 반응을 아주 뜨뜻하게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외인들인데요. 오늘까지 해서 외인들은 현재 5거래 연속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매수를 풀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매도를 보이는데 그 폭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연기금도 매수를 확 줄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연기금 보여드릴까요? 네, 연기금 여기 있죠. 끝에 보시면 매수를 잘 해주다가 확 줄였어요. 보이시죠? 많이 줄었습니다. 매도도 오늘 나오고 있고요. 뭔가 외인들은 위험 신호,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고 기관들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은 조금은 지켜볼까? 이런 뉘앙스예요. 외인들이 좀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듯한 모습. 특히나 근데 오늘은 정오인데도 불구하고 12시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벌써 3천억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하니까 조금 외인들이 정보가 좀 빠르니까 너무 급한 대응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첫 주 정도 상황까지 보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월 되면은 국내 이제 감사 시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이슈들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천천히 시장을 보시는 게 낫다. 아마 안정적인 상황이 확인되는 시점 자체는 3월 중순쯤 될 겁니다. 그때 가셔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우선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19,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느냐 이 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외인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불안합니다. 3월 첫째 주까지는 천천히 시장 바라보시는 전략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그리고 주가 흐름 참 챙겨보기가 어려우실 거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장 전부터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각종 시황과 지수 흐름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더욱더 많은 공간에서 많은 이야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들이 급등했을지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키워드는 STO와 우크라 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STO 작년 하반기부터 말이 꾸준히 나왔었죠. 이 토큰증권 법제화 결국 작년 연내에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서 작년 연말에 크게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전문가님 우크라 재건 드디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나 이런 황금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겠죠. 네, 뭐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버리는 듯 했지만은 결국에는 광물 자원, 뭐 거의 뭐 다 내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걸로 갚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네, 합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봤을 때 STO 이슈가 있긴 한데 요즘에 좀 비트코인 상황이 어떤가요? 네, 9만 달러 이탈을 하고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트럼프 대통령 단 이후부터는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려왔었어요. 그렇죠? 거기가 항상 피크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 하락 추세를 좀 중기적 플랜으로는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TO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요. 조금 재밌는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현재 잠겨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 대응해 보자면은 우선은 뭐 나쁘진 않은 그림이에요. 전저점 자리 체크해 봤을 때 여기 800원 자리도 좀 보이고 이 정도일 것 같아요. 700원, 800원대는 내일도 한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언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은 내일장에서 700~800원대 사이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핑거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발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는데요. 많이 죽어 있다가 좀 반등이 좀 나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가 좀 터지면서 좀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시가 대비해서도 좀 오늘 살아있는 모습인데 오늘 좀 윗꼬리 자리나 중간 10,000원짜리 라인대 좀 맞춰보자면은 여기 10,000원대 이부터는 일정 부분 많이 형성은 되어 있어요. 10,000원, 11,000원 정도 사이부터는 좀 두껍다 보니까 여기 자리를 좀 넘어가기 힘든 모습이네요. 근데 오늘 그래도 첫날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첫날이라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는 내일의 상승폭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와 이제 SN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옥션도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장중에 15%까지 올랐었는데요. 다 빠진 모습 좀 아쉽네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고요.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절반까지 빠진 그런 좀 상황입니다. 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상화폐 쪽으로는 이 STO 법제화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이다. 요거 보셔야 되고요. 많이 움직인 종목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입니다. 오늘 하루짜리로 끝날 수도 있고요. 조금 길게 봐야 내일 오전일 겁니다. 아셨죠? STO 길게 보지 마세요. 자, 그다음 우크라 재건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와 손을 잡는 모습이에요. 전략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당장 우크라에 기댈 수 있는 것은 광물 자원이겠죠. 중국과의 히토레 부분도 조금 시끄러운 마당에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활용한다면 더더욱 좋은 이래저래 꼭 먹고 알먹는 약간.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도 뭔가 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지금 푸틴과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젤렌스키도 끌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야, 일단 여기 얘기 끝내고 여기 우크라 얘기 끝내고 그렇죠? 28일이었나요? 네. 미국 간다고 젤렌스키가 가서 얘기 끝내고 나면은 뭐 할까요? 자, 이제 둘이 이제 화해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공언했던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달인 것 같네요.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자체가 끝나가는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대장은 이제 대동기어가 된 것 같아요. 대동기어 오늘 현재 13%대 장중 21%까지 움직였고요. DYD 현재 15%대입니다.
전진 건설 로봇도 차트 흐름이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요. 3%대고요. 대동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범양, 건영도 나쁘지 않고요. 일전에는 이제 SY 스틸텍, SY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요즘 약간은 좀 대동 기업 라인 쪽으로 뺏기긴 했지만 농기계 쪽으로 좀 뺏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SY 스틸텍이나 SY 이런 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YM도 네,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월요일 날 이제 상담을 제가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잘 보여 계시면은 아마 그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주는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쪽 STO는 우선 완전 초단기 성향이 좀 짙고요. 그리고 우크라 재건 쪽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SY 스틸텍이나 이런 좀 보시면 아시지만 안 내려온다고요. 완전 탔다가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런 차트이거나 아니면 어떤 차트예요? 대동이나 대동기어처럼 이런 차트의 흐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고 테마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한동안은 더 그리고 또 한 번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이쪽 우크라 재건 쪽으로는 한두 차례 상승을 더 보고서 대응하셔야 된다. 급하게 정리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 이슈의 경우에는 길게 봐야 내일 오전까지 초단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또 우크라 재건조는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공간에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면서 매일 아침 시황부터 급등 예상 종목까지 새벽 배송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잠깐 흔들리고 있는 종목들의 불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기대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마다 저희 급등 테마를 보다 자세하게 선점할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시총 상위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한번 흐름 짚어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좀 보자면요. 현재 오늘은 무난한 흐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약 1%대 반등 흐름을 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간밤에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약 3% 가까이 하락한 걸 고려한다면 오늘은 좀 SK하이닉스 디커플링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6일이죠. 네, 자 곧 발표가 있을 건데 조금 시선이 상당히 좀 집중이 좀 됩니다. 엔비디아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중국발 딥시크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 AI를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분의 1 수준, 뭐 더 적게도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업의 평가 자체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미국 기관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또 상향하는 그런 또 모습 자체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점은 이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겠죠. 근데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겠죠. 얼마나 더 잘 나오느냐, 얼마나 어닝 서프한지에 대한 부분이 더더욱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중국 기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 국내 기관들, 기업들의 입지 자체는 더더욱 좋아질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일전에는 뭐 17, 18만 원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그 전 과거에 저는 10만 원대부터 계속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최근에는 20만 원 아래도 이제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계속 좀 주기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기다려 보신다면 결국 실적으로 반등이 있을 거고요. 올해 뭐 딥시크가 어쨌든 간에 딥시크를 사용할 외국계 기관들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벌써 그 해킹 문제 때문에 이런 거 내 정보 다 빼간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에는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고요. 오픈 AI와 여러 이제 미국 내 기업들이 장악을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이슈 자체가 커질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밖에 쪽보다 관세 때문에 그런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저는 잘 문제 없이 이겨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괜찮다,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급반등이 있다가 요 며칠 계속 좀 흘러내려요. 이번 주 내내 좀 빠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트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역사의 반복이라고도 하지만 차트 흐름도 반복적으로 나와주는데 이 나름의 박스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라인을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치고 갈 때 전고점 자리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라인상으로 121선 자리 라인 딱 나와주잖아요. 그렇죠? 맞고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대형 리스크만 아니라면은 전형적으로 이거는 돌려 세우는 그 차트 모양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기에 거래가 터져지면서 되게 크게 오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전형적인 그 차트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은 걸리는 게 뭡니까? 미국 내에서의 상황들, 엔비디아 실적 뭐 괜찮을 건데 미국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거. 이를 방어해 줄 만한 뭐가 있을까? 금리에 대한 포인트 FOMC에서의 그런 그림. 지표는 소비자 지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막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처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외인들은 다시 또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뭔가 조금 이 관세 부분 시끄러운 것도 해소가 좀 되고 중국이 무릎 꿇고 미국에 좀 들어가는 모습도 이렇게 약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지표 자체가 약간의 출렁이지만 좋게 나오는 그림으로 조금만 도와주면서 거기에 금리가 소스만 뿌려준다면은 이렇게 올려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혹시 모르는 건 항상 있잖아요. 무슨 악재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3월까지는 우선 뭐예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어요. 몇 개월 됐는지 모르겠네요.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순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중순까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나스닥은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반등 줄 거니까 그때 보고 대응하시라는 거. 그래서 중순 이후부터 해서 3월 1분기까지는 분할 매수를 제가 끝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대형 쪽 다른 쪽 종목들로 봤을 때 요즘에 또 그 바이오 종목들도 좀 이슈가 돼요. 트럼프 얘기가 또 나옵니다. 미국 내에 공장 생산 이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뭐 특별하게 그게 나온다고 치더라도요. 문제는 없을 겁니다. 특히나 좀 CDMO 관련해서 뭐 중국계 기업들 쓸 수는 없거든요. 약 자체를요.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종목이 가는 이유가 큰 그림에서 그거고요. 관세 이슈를 약간 출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다시 반등은 있을 거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외인이 조금 정리하는 듯 하다가도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뭐 물론 기간이 요 근래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냥 꾸준하게 매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쪽은 또 기간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살짝 파는 듯 했지만 어제 또 많은 수량의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삼바 같은 경우도 유지가 될 거고 더더욱 재밌는 점은 그 셀트리온이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은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 급락 포인트가 있었지만서도 오늘 바로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인데 여러 이제 뉴스들이 있죠. 뉴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용들이 많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새로운 뭐 신약 관련해서 새롭게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록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쭉 진페트라 이런 거 예시 많잖아요. 요게 실적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지금 외인들의 시선에 봤을 때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들 봤을 때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찾고 있거든. 거기에 셀트리온만한 게 현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 봤을 때 잘 없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미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온 이런 것들 다 갔잖아요. 그죠? 쌈바도 다 가버렸다고. 남은 거를 들어가야 돼요, 포트에. 포트에 이동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셀트리온이 있을 겁니다. 셀트리온 보유자분들 1년 내내 여기 있습니다, 지금. 18만 원대, 뭐 왔다가 여기 있어요, 계속. 20만 원을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점에 23만 원대 계속 여기 언제 넘어가냐 싶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20만 원의 종가 안착이 나오는 시점이 다시 있을 겁니다. 8월, 9월, 10월 이때 잘 못 갔는데 7월 말부터 잘 못 갔지만은 이번에는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그림이 좀 나와줍니다. 미국 현재 상황, 관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기업들을 다시 꺼냈다는 거. 이게 바이오 기업들을 관세 이슈로 꺼내버려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비교가 오히려 더 되는 겁니다. 중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나쁘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드디어 이슈가 생기고 시선을 국내의 바이오 기업들이 뺏어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 기사 내용에 핵을 짚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힘들더라도 국내 시장 잘 버티고 있고 추가적인 빠른 좀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차분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특히 반등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는 우리 시간으로 27일 바로 내일 아침 오전 7시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아직까지 저희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다는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받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 장에서의 이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 힘주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에서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파워로직스 들어와 있네요. 11,635원에 5%. 지금 이 시각 파워로직스 0.97% 내려서게 되면서 5,110원. 상당히 손실률이 높으시네요. 현재 보니까 1년 정도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1년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힘을 주나 싶었더니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손실 복구해 볼까요? 네. 쌍봉을 그릴 때 이제 따라 들어가셨고 수익권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사셨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에서 좀 넓게 펼쳐서 보니까 바닥자리 인식이 여기네요. 여기가 이제 가격적으로 얼마였냐? 4,000원대 초반 정도, 완전 극초반 자리가 바닥 인식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2월부터 해서 좀 상승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바닥부터는 50% 이상의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흐름이었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온 상황에서 잘 보아하니까 60일선 라인이 돌려 세워놨고요. 120일선 라인 자체도 조만간 돌릴 채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한 번만 더 거래가 터지면서 돌리면 되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파워로직스가 실적 측면에서 매출은 괜찮지만 올해 적자 폭 자체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좀 약간 염려스럽기는 해요. 근데 저는 바닥 체킹은 전 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국내 이제 IT 기업들 전체적으로나 뭐 이제 그 뭐 초전도체 쪽이나 여러 종목들 자체가 긍정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낮으신 것도 괜찮으니까 현재가에 만약에 매수하신 만큼 대응을 해 주신다면 단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겠죠. 네, 이 정도에서 뭐 약
8,000원대 뭐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니,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만 주면은 자연스럽게 8,000원대, 9,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뭐 여기서 보더라도 그 구조는 나와요. 9,000원 정도까지는 뭐 기다리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더라도 7,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 그림은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정 구간이 좀 있었고 라인들을 보호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약간 여기 약간의 그림이 있긴 하지만 이 자리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거래가 좀 터지면서 가져야 되는데 다시 붙을 겁니다. 지금은 약간의 손바뀜이 한번 있었다가 한 템포 쉬는 그림이지만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단가 낮추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뭐 더 사셔서 단가를 낮추세요. 물타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파워로직스는 계속 10,000원대 보유하고 계시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단가 낮추셔야 돼요. 10%까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단가 낮추시고 8,000원대 보시고 뭐 이 종목은 뭐 감사에 대한 문제는 일절 없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가 낮춰보시고 한 여름쯤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쯤 들어서 재상담 신청 부탁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104,500원에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한미반도체 0.1%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103,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이 엔비디아 실적을 절대 무시를 못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전문가님 좀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 실현 그리고 과도한 기대감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같이 생기네요. 네. 한미가 요즘에 반도체가 그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좀 많이 꼬여요.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제 관심을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짙은 거는 사실이에요. 외인들이 조금 잡아주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뭐 올라갈 구멍을 좀 찾아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나와주면서 하이닉스랑 항상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종목 자체가 좀 요즘 들어 특히나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너무 하이닉스랑 엮여 가는 거 자체 분위기인 거죠, 분위기. 그게 커요. 그래서 뭐 비중 30% 가져가서 문제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분명히 수익은 날 수 있는데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보시느냐에 대한 부분.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20만 원 완전 극초반이잖아요. 23만, 24, 25 이렇게 가는 그림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맞춰서 12, 13, 14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욕심 안 내신다면은 12만 원 선이 1.5%가로 보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하이닉스 30만 원까지 갈 때까지 안 팔 거야. 그냥 가보자.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신다면은 한 15만 원, 16만 원 아니면 좀 더 높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한미는 30% 비중 문제는 안 되고요. 요거는 그 이거예요. 버티는 영역인 거예요.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홀딩하시고 지켜보셔야 돼요. 어떻게 제가 당장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누가 잘 버텨서 수익을 잘 내냐 이 상황이니까 고민 많이 해보시고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늦지 않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지니뮤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음원과 엔터테인먼트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올리고 있는 엔터주. 현재 보자면 2,800원에 20%의 현재 매수가 말씀을 주셨고요. 2,205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 지니뮤직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수가를 수복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님,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2,800원이시네요. 라인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이제 매수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또 2,800원짜리가 참 재밌는 자리가 또 보이네요. 이런 자리들이 항상 있어요. 2,800원, 900원, 700원 이런 자리들인데 왜냐하면 여기 고점도 있고 여기에 전저점 자리도 있고 800원입니다. 여기 약간 900원 자리도 있고요. 700원대 자리도 있네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그 자리 자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찍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 찍는 자리, 위에서 내려올 때 찍고 반등 나오는 자리가 항상 저항 자리가 돼요. 저항 자리가 돼요. 그냥 그 종목의 차트 보실 때 저런 자리 자체가 거기다 백과사전에 그 책 보듯이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돼요. 저항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뭐 딴에는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매수 대응을 해서 대응을 꼭 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리는 그래 잘 보셨어. 대응을 하는 건 맞아. 갈 수 있는데 떨어지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쓰리바닥에서의 손절 대응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또 하필 8월에 요거 뭡니까? 엔화, 일본, BOJ 금리 뭐 올린다, 막 난리가 났잖아. 그죠? 시끄러웠었잖아. 그래서 또 급락이 나왔다가 기회는 한번 줬지만서도 저항 자리가 되다 보니까 또 못 가버린 거야. 여기서 이제 이슈가 좀 붙었어. 보니까 거래가 살짝 붙었어. 한한령 해제부터 해서 요즘에 다시 조금은 음원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시선을 좀 뺏어오긴 했어. 시장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시선을 확 돌리기에는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한한령 해제로 음원 쪽을 딱 진입 움직임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좀 아직은 많이 답답해요. 그래도 여기 뭐 2,200원에서 뭐 2,700, 800원, 3,000원까지 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가벼우니까. 그래 나름의 가벼우니까. 한 번에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800원대 움직임이 다시 한번 있을 겁니다. P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있을 건데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은 거 그냥 정리하고 나가시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한번 올라가면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보고 대응을 조금 더 높게 해보시던가. 다만 높게 보시더라도 3,200~300원대의 한계점은 또 3,300~400원일까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빠져나오시던가 매수가 근처 왔을 때 하시던가 아니면 10% 수익 내보고자 리스크 감내를 하시던가. 뭐가 맞을까요? 네, 매수가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나으시겠죠. 그리고 진입뮤직에 20%를 들어가는 거는 너무 리스크 하이한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상황 보시다가 매수가 정도 올라올 거니까 그때 정리하시고 거래가 좀 붙어줄 거예요. 기다려 보시면 다시 올 겁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매수가 도달지에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삼현, 어제도 굉장히 핫한 그런 종목이었죠. 12,800원에 3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한번 챙겨볼까요? 현재 5%, 어제 20% 가까운 급등이 나온 데에 따라서 오늘은 다소 되돌림 나와주고 있는 삼현, 지금 시각 13,7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현재 로봇주 테마 흐름이 좋아서 10%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어제 설마 따라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네, 12,800원이시고요. 30%세요. 우선은 이제 수익 중이세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반등 포인트가 더 나오게 되면은 차트가 이제 완전 이제 열리거든요, 위로.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가는 구조가 좀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왜 그러냐면 차트를 잘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고점을 여기 전자리가 11월에 돌파 시도 나왔어요. 아주 흐뭇하게 나왔어. 거래가 좀 붙으면서 나왔어. 거래가 여기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전 여기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뚫었어요. 근데 요걸 뚫고 넘어가니까 저기 멀리 보니까 여기에 등장을 해. 매물벽들이 꽤나 두껍게. 요게 이제 소화 과정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야.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어제 거래가 터져주면서 이거를 올려놨거든요. 로봇 이슈 올려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정도 빠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거든요. 그럼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쫙 갈 거냐? 그거는 약간 솔직히 퀘스천 마크야.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횡보를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물량 소화가 이 거래량 보세요. 여기에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터져주면서 결국 합친 거래량 자체가 저 때보다 많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는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거지. 근데 약간의 함정은 뭐다? 이게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뭐 이 정도 매수가 근처에서의 그 움직임에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갔다가 갔다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뭘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냐면 이 구간을 잘 버텨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예, 이 구간을. 그리고 만약에 좀 매수가 밑으로 떨어질 것처럼 보이면 그때는 뭐 하셔야 됩니까? 비중을 좀 낮춰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어떻게든 잘 인내하고 가신다면은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 거대로 해서 한번 맛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투자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DIC 보도록 하겠습니다. 5,910원의 10%의 흐름 저희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1.61% 내리게 되면서 4,9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지금 이 시각 다시 한번 21선 위로 띄우는 듯한 모습 나와주고는 있지만 거래량 붙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DIC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역시나 이제 로봇, 감속기 뭐 등등해서 이슈들이 있는데요. 매수가가 5,910원이세요. 급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셨나요? 요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사면하고 차트랑은 많이 다르죠. 사면은 뚫고 가는 그림인데, 그렇죠? 근데 이 DIC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맞고 떨어지는 차트인 거예요. 예. 자, 6,000원 라인을 제가 라인을 그을 거고요. 6,500원, 7,000원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를 차트가 이제 한 5년치 정도가 되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6,000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쌓여 있죠. 물량들이. 네. 그렇죠? 사람들은 이 뭐 가장 두꺼운 매물벽, 여기가 두꺼운 매물벽 자체가 5,000원대이긴 한데 뚫고 가서 더 가게 되면 여기 뚫고 가는 거라고 하지만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놈의 그 심리적인 저항선인 것 때문에 이런 꼭지가 있을 때 항상 그 자리에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의 매수는 이 단가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얘기예요. 왜? 대응을 못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고요. 차라리 완전 뚫고 가면은 그때는 위에 자리가 텅 비니까 이렇게 신고가로 가면은 오히려 뭐다? 더 잘 간단 말이에요. 신고가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지금은 다시 또 돌려서 확대를 해서 보자면은 단가가 다 떨어졌어요. 5,000원대 밑으로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러면 골치가 아파져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차트에 5년치를 당겨놨지만 가장 두터운 매물벽 자체가 여기 5,000원대 근처에 5,000 초반대가 가장 두꺼운 매물벽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뭐예요? 그 매물벽의 거의 아래 시작 부분에 놓여 있다 보니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과 수급이 동반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는 나오는 했지만서도 최근래 들어서의 거래량을 보시면 이 완전 기고 있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꼬인 거예요. 네, 꼬인 거야.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가면 좋겠지만 바람이 불어줘야 돼. 이거는 이 업황에 대한 바람이 불어줘야 돼. 근데 한바탕 시원하게 불었단 말이지. 제가 로봇 이슈 얘기할 때 바람이 불 겁니다. 삼성향 바람이 불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 삼성 이슈 나오기 전부터 무조건 불 겁니다. 그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바탕 갈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40만 원 갈 겁니다. 얘기를 진짜 몇 번을 드려놨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럼 그때 1차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왔었단 말이에요. 제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뭐예요?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끝났죠. 그럼 그 다음 패턴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패턴이 뭐가 나와야 이게 될까요? 뭔가 더 먹힐까요?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이제 뭐 된 거야? 약간 꼬여버린 거야. 이게. 한동안은 계속 지지부진할 거야. 근데 운이 좋게 뭐 이슈가 이 개별 종목이든 뭐 이 개별 종목의 내용이든 간에 터지면서 확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매수가에 대한 흐름으로 타고 가잖아. 그럼 그때는 가능한 한 뭐 합니까? 정리하시는 게 맞겠죠. 뭐 큰 엄청난 대형 이슈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잘 없을 거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한동안은 힘들 겁니다. 힘들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급등 나온다면은 그때는 뭐 한다? 정리하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나오시는 시점에 정리하고 다시 나오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보도록 하겠습니다. 58,000원에 10%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 시각 27.88% 이 정도라면 거의 상한가에 잠기지 않을까 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네요. 68,8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지난해 흑자 전환 소식에 오늘 장에서 굉장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양봉을 길게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현재 이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참 고민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전문가님 52주 신고가 카페24 지금 바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매수가가 네 좋습니다. 뭐 좁진 않지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잘. 작년 그 한 11월이었나? 네, 다른 상장사를 기업 방문을 갔었는데 박모 전무님께서 39,000원에 물려 있다고 카페24를 종목 얘기 서로 하다가 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잘 갔습니다. 유튜브 쇼핑 이슈가 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그 TV를 안 보죠, 사람들이 잘. 젊은 친구들은 특히나 TV는 거의 잘 안 보고요. 유튜브를 많이 좀 시청하는 것 같고 저도 물론 그러하고 저희 뭐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로 TV보다는 유튜브 쪽을 오히려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이슈가 터지고 주가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가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잡고 있거든요. 거래가 근데 또 터졌어요. 무섭게 터졌습니다. 급하게 정리할 상황은 아닌 차트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신고가로 올라가 버린 경우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흐름 자체가 너무나 강한 거래량을 좀 보여주거든요. 왜 제가 이게 모르겠다는 게 사실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은데 거래량이 이때 나왔었던 거래량 비교해 보자면 여기 분위기가 뭐예요? 바뀌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 거래 없을 때도 뭐예요? 종목이 안 빠졌어. 나름 유지가 됐다고요. 야, 21선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서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도 21선 깰 때까지 안 깨니까 버티셨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올렸거든요. 야, 이거 진짜 센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는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타면은 급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그냥 이 정도로 지지는 수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최악인 경우는 21선에 유념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현재로서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최소한 이번 주는 보시고요. 다음 주 상황 보고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이번 주까지는 상황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참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정호의 템베거 여기에서 오늘은 아쉽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쪽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